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진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저희가 어제 목공 작업을 해서 엔드벽을 치고 횡단보도 모양을 만들고 제가 월드 아키텍처 마크를 마이너스 모닝으로 시공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에는 문틀을 세울 계획이었거든요. 문틀을 만드는 공정과 문짝을 다는 거, 그리고 문틀 주위에 문선 마감을 돌리는 거, 천장 쪽에 틈이 있으니까 선물등으로 마감을 돌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ABS도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문용 멤브레인 도어라 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나왕으로 만든 문틀 문을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멤브레인 도어가 습이 약간의 경향이 많아 썩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ABS 도어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ABS 도어 같은 경우는 PVC, 플라스틱, 알코올 문틀을 활용해서 만든 소재이기 때문에 썩거나 이런 면에서는 썩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나무 문틀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썩거나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문 사용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은 ABS 도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문틀을 시공하고 ABS 도어 달아보는 컨텐츠를 할 건데요. 문을 한번 달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S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측을 미리 해놨고요. 문틀 같은 경우 리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심재로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나무가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크기는 1180에 1900으로 사이즈를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식기가 없는 제품입니다. 식기는 말대로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 없는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어가 있어요. 바수 같은 경우는 벽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230바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는 벽 두께가 230바 정도 되게끔 맞춰서 나온 제품입니다. 벽 두께가 맞아야 마감면에서도 1대1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을 조립하고 있고요. 3방 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판이 이렇게 있는데 합판은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문지방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합판을 임시적으로 타카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문틀을 세우겠죠. 저희가 쉐누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대리점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현장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예림 제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다른 거나 브랜드 차이기 때문에 회사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회사 혹은 단가에 맞게끔 문틀이나 문을 구매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바닥면이 안 맞으면 다루기 같은 걸 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피스 결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루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다루기가 아니라 합판 다루기인데 역할은 보강 심재 역할입니다. 근데 플라스틱 소재인데 왜 이게 있을까? 보강 심재이기 때문에 혹시나 플라스틱이 밀리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판을 만든 다루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키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있는 이유가 저희가 현장에서 타공도 가능한데 공장에서 타공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로 타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 현장에서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시공을 위해서라도 이 타공,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타공이 필요합니다. 보강 심재 쪽을 보여드리면 이쪽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PVC와 스테인리스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피스를 결합한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쭉 따라가면 피스를 결합한 모습이 보이시죠? F30 타카핀으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정해놔야 흔들리거나 이렇게 없기 때문에 밑에 치수가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루기 보강목 같은 거 하나 대주시면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지방은 똑같은 말로 식기라고도 합니다. 문지방이 없다, 식기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부, 합판을 이용한 트리, 합판을 고정을 했고요. F30으로. 저희가 합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카를 박았잖아요. 자국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선을 돌리실 때 이 타카 자국에 문선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히 말해서 타카를 쏜 면에 문선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틀을 세우는 게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문틀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공에서 집약체라고 하거든요. 문틀을 세울 줄 알면 목공의 전반적인 작업을 웬만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수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목공에서 문틀을 못 세우면 솔직히 얘기해서
목공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벽 두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틀 두께가 정확한 표현이죠. 벽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가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벽 두께를 바라고 합니다. 문틀을 3방 틀을 세웠고요. 이렇게 문틀을 넣어줍니다. 저희는 1대1로 맞춰서 문선 마감할 거기 때문에 이쪽 MDF 면과 1대1, 즉 1대1은 면을 하나로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똑같겠죠. 이 MDF 면과 이렇게 맞춰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을 세우기 위해서 다루기가 사선치기가 다루기거든요. 저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면서 수평 레벨을 한번 봐줄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레벨, 수평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틀이 조금이라도 안 맞게 되면 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틀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수평 레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몰딩도 들어가고 그 폼을 쏴서 수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이 목공의 집약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틀이 좀 크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입구를 하기 위해서 크게 맞췄습니다. 현재 망치를 두드려서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임시적으로 맞춰주고 레벨도 떼올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레벨이 안 맞으면 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레탄 폼을 구두대까지 경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면과 뒷면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뒷면 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폼을 이대로 놓으면 폼이 불면서 문틀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를 잘라서 중간 살대에다 넣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물을 뿌리는 이유가 우레탄 폼에다가 물을 뿌리면 빠른 시간에 굳을 수 있거든요. 촉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팁으로 물을 좀 뿌려주시면 경화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사이즈를 재본서요. 제가 다루기를 재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각으로 활용해서 다루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다루기 보강이 문틀이 있으면 1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문지방이 없는 관계로 2군데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 사이즈에 맞춰서 길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폼이 부풀면서 고정이 된 방식이기 때문에 다루게 되지 않으면 문틀이 확인한 치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레탄 폼을 시공하고 나서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요. 경화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속으로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긴 했는데 저희 현재가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인데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렸다가 해주시기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우레탄 폼 부분을 잘라내고 문선이라 해서 몰딩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타칼로 수평을 맞춰주면서 잘라주십니다. 불어오른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붓는 방식이고, 과거에는 그 목문틀, 멤브레인을 시공을 할 때 몰탈에다 바로 매립하는 방식이라서 이거가 그래도 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법이 바뀌어서 ABS 도어 시공 같은 경우에는 폼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목문, 멤브레인이 돼 있을 때 문틀을 바꿨을 때 문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희에게 시공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틀이 작아졌다.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BS 도어는 폼을 굳혀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달라서 문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 중에 하나가 방문이나 안방문,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는 문틀을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은, 혹은 할 수 있지만은 벽지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벽지가 손상될 수는 있습니다. 문틀 시공하다 보면. 최대한 저희도 시공을 할 때 손상이 안 되게 하겠지만은 기존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벽지가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맞춰드리긴 하는데요. 살고 계시다고 하시면 문만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틀을 화장실 쪽에 시공하실 때는 타일 공사를 무조건 하셔야 문틀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인테리어를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수, 그러니까 몰딩의 폭이라 해가 전이라고 하거든요. 폭은 밀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전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6전은 60mm, 5전은 50mm입니다. 그게 맞는 몰딩을 사이즈에 맞게끔 저희가 마감을 하는 거고요. 이 우레탄 폼 부분에 위에 몰딩을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중백색 6전을 가지고 왔고요. 6전을 재단해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치기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오른쪽 벽 쪽이 6전이랑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쪽 오른쪽 벽은 돌려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방문 같은 경우나 주거에서는 동일하게 전수에 맞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본드를 205 본드 도포를 해주시고요. 실타카 625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타카는 625도 있고 길이에 따라서 630도 있겠죠. 기존에 저희가 심어놓은 다루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경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서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기 쪽에 달았던 합판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타카를 쏜 자국이 있겠죠. 타카 핀도 있고 타카 핀을 제거를 해줍니다. 폼도 주변에 정리해 주십니다. 205 본드 도포 후 타카핀 625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칠해 주셔야 됩니다. 625 실타카 고정. 기존에 저희가 몰딩 같은 두께니까 일정하게끔 몰딩을 대주면서 타카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있는데 오른쪽도 마감을 조금 있다가 하고 저희가 이쪽에는 저희가 천정 쪽과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왼쪽 벽면과 위쪽 상부의 천정을 몰딩 마감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벽면에 몰딩을 고정하기 위해서 본드로 도포하시고요. 625 실타카 고정, 실타카 고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정 쪽과 왼쪽 벽면 끝에 몰딩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태가 나고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른쪽 끝면에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 가지고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밑작업을 한 후에 저희가 마지막 문선 몰딩 마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몰딩을 한번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의 단차가 워낙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띄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몰딩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공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몰딩은 저희가 천정 말고 템바보드를 모양을 낸 몰딩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몰딩이 쏙 들어가네요. 신기하게도 잘 맞게 됐습니다. 몰딩을 끊어서 한 이유가 이 전선이 원래 기존에 전선이 지나갔는데 마감 캡이 있는 관계로 띄워서 하기 위해서 재단해서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실타카핀 625 타카 고정, 벽에 딱 맞게끔 전선을 피해서 이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석이라는 것은 목공은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게 목공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문틀과 문선 그리고 평몰딩 되는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인조잔디를 활용해 가지고 바닥만 깔아놨고요. 이거는 패드형이라 천에 천입니다. 바닥에서 깔아서 사무실 책상을 놓을 수 있게끔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는 문을 달기 위해서 보호필름을 빼고 있는 작업인데요. 보호필름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쓰거나 하게 되면 눌러붙으면 나중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하자마자 바로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에 문짝 시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테이프를 떼내는 중이고요.
빼내게 되면 깔끔한 문틀이 나오게 됩니다. 목공을 하는 것보다 큰 문을 달아서 장비를 옮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능성 활용을 위해서 문을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지경첩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단다 해서 이지경첩이 쉬운 경첩인데 이지경첩을 활용해서 문틀을 바꿨기 때문에 손잡이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달릴 예정이고요. 사이즈는 잘 맞고 문틀도 잘 맞네요. 위치에다가 저희가 시공할 경첩 위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이지경첩 위치에다가 이쪽 위치에 총 3개를 달아줄 겁니다. 경첩을 문 한 짝에 총 3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를 다르면 상상하게 경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경첩 전용 피스로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경첩 현재 결합이 3군데 완료가 되었고요. 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틀에다가 다롭게 놓은 게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뭉치려 놓고요. 수평을 봐가면서 체크한 위치에 이지경첩을 문틀과 이지경첩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다 하지 마시고요. 위쪽에다가 먼저 고정을 한 개를 하고 밑에다가 해줘야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박아주시고요. 제작된 모습이고요. 한번 닫아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맞네요. 그 나머지 부분도 전부 결합을 할 건데요. 피스를 전부 다 위부터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틀과의 유격도 맞고 문틀이 바로 섰습니다. 공간이 나서 문도 잘 개폐가 잘 되고요. 마지막 한 군데 수정 결합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지경첩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실린더를 한번 달아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테이프를 모양 테이프를 제거하시고요. 중백색 ABS 도어가 이쁘게 완료가 되었네요. 실린더 혹은 손잡이 같은 말입니다. 손잡이를 기본형 실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가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양 테이프를 똑같이 떼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들러붙으면 또 안 떨어집니다. 시공을 하실 때는 항상 그 테이프나 이런 건 전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문틀 쪽에 이게 제거가 안 돼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는 항상 새 걸로 갈아드리거든요. 서비스로. 근데 미리 하시면 깔끔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안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주시고 덮개를 덮어줍니다. 피스 고정. 그러면 문틀 쪽이 완료가 되었고요. 손잡이 타공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공이 돼서 생산해서 나왔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결합. 실린더 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실린더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에다 껴주시고요. 동일하게 껴주십니다. 그리고 동그란 피스를 넣어주시고요. 장은 양식 넣어주시고 피스 결합.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잠기는 부분, 잠금 장치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BS 도어 중백색 문짝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지저분해서 저도 당황을 했지만은 저희가 목공을 통해서 완료를 했는데 MDF 면에다가 저희가 마감하는 이유는 벽지가 노란 색깔이라서 저도 맞추려고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했고요. 바닥면은 저희가 인조잔디 발판을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인조잔디를 바닥에다가 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 컨텐츠는 저희가 실내 건축 인테리어를 위한 사무실 인테리어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급 공사에 들어가는 시공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